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이어나가는 게 참 어렵다 하는 분들, 소통에도 기술이 필요하다는데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 잘 모르는 분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나운서가 알려주는 대화의 기술 알려드릴게요. 키워드 초대석.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화와 소통이 중요하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게 어렵다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가족이나 친구처럼 가까운 사이일수록 대화를 하다가 오히려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인간관계와 자기 긍정감을 높이는 대화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OBS 김준호 아나운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이 라디오는 자주 왔었습니다만 네. 출연은 처음인데 항상 질문을 하다가 오늘 제가 질문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질문해 주세요. 긴장이 되네요. 네, 해주세요. 네. 뭐 하고 싶으세요, 질문? 여전히 혼자 지내십니까? 그게 왜 네. 궁금하세요? 저도 여전히 혼자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또 이렇게 커플. 자, 일단은 동키 여러분에게 인사와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처음 뵙겠습니다. MC 보시는 분들의 특징입니다. 자, 네. 저 OBS 아나운서 네. 김준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시기 전에 어떠셨어요? 일단 잠을 잘 못 잤죠. 그리고 멀리 오는데 죽전에서 지하철이 한번 서서 한참 기다리게 하더라고요. 추운데. 그래서 그 전 오리역에 내렸어야 되는데 오늘 굉장히 춥잖아요, 날씨. 네, 엄청 춥죠. 근데 죽전역이 이제 밖에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입이 좀 얼어서 어. 들어오기 전에 입을 푸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게요. 많이 이렇게 대화 나누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오늘 떨리진 않으시죠? 워낙 베테랑이셔서 뭐. 제가 22년 차 아나운서인데 음, 사실 그 질문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더 쉬운 면이 있잖아요. 맞아요. 답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머릿속이 좀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럴 리가. 예. 원래 말을 잘하셨습니까? MBTI를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검사를 음. 아마 하면은 내향인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네. 고등학교 때 일부러 방송반 DJ를 지원해서 했던 것 같아요. 오. 네. 그 이후에 기술적으로는 좀 많이 늘었는데 음. 사람의 어떤 성정이란 것은 이렇게 쉽게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있는 시간이 더 저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럼 말을 잘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것과 아니면은 그런 사람의 성정? 예. 예, 뭐가 더 중요해요? 제 책에는 일단 성정이 더 중요하다고 기술은 돼 있죠. 아하. 근데 그 성정이란 것이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상태적 정서라고 보통 보여지는데 사람이 기분이 좋을 때는 톤도 좀 올라가고 말도 조금 빨라지고 그렇죠. 그리고 좀 긍정적인 단어들이 많이 튀어나오는데 뭐 주변 상황이 안 좋거나 내가 몸이 좀 안 좋으면 컨디션이 떨어지면은 어쩔 수 없이 그 정서라는 것도 조금 다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기분과 성정을 평소에 다스리는 게 중요하더라. 저도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말씀이 조금 느린 것 같은데 예. 혹시 기분이 별로신 건? 아니요. 오랜만에 그 혼자 계신 여성분 앞에서 아하. 뭔가 이렇게 저희 PD도 있습니다만. 여기 다 혼자네요. 아, 그렇죠. 네. 이 방에 있는 분들은 외롭네요. 혼자. 네. 갑자기 좀 뜨거워집니다. 오늘 영하 12도인데 예. 여긴 뜨겁죠. 예. 네. 자, 오늘 대화의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잠깐 저희 좀 분위기 좀 띄워봤습니다. 말은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건지 또 대화를 이어나가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얘기 오늘 좀 나눠볼 텐데요. 여러분도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문자창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샵0999 열어둘 테니까요. 청취자 여러분 활발하게 참여해 주십시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대화의 의미와 중요성. 대화는 왜 중요합니까? 시대적인 요구가 아닌가. 아하. 그러니까 뭐 키보드 세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좀 충격받았던 장면 중에 하나가 네. 에이 설마 그러겠어라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제 카페에 저는 이제 어머니랑 커피를 가끔 마시러 가거든요. 오.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옆에 테이블에 누가 봐도 이제 커플인 어린 친구 둘이 마주 앉아서 서로 휴대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간이 좀 길어지더라고요. 네. 5분, 10분 그래서 싸웠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면서 살짝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네. 둘이 서로 톡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하다 그렇지? 맞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연인 간에도 말보다는 문자로 주고받는 게 익숙하니까 뭐 좀
극단적인 예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더 실제적으로 얼굴을 마주하고 하는 소통과 대화가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 저희가 운전을 생각해 보면 맨날 운전하고 이제 출퇴근하면은 다리는 가늘어지고 배는 나오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계속 걸어 다니면 저처럼 뚜벅이로 한 3년 살면 다리가 실제로 두꺼워집니다. 그리고 뱃살이 생각보다 덜 나와요.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자판 세대로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는 말을 못하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손가락으로 하는 말과 입이 하는 말은 다르거든요. 그렇죠. 네, 종류가 다른데 손가락으로 하는 말이 어느 순간 입으로는 참 어려워진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어요. 예. 네, 입을 열 때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공감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나운서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대화라는 거는 어떤 거예요? 상대 입장에서 말을 하는 거죠. 상대 입장에서. 예. 저는 이제 유머의 중요성에 대해서 책에도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만 누구도 공감하거나 누구도 유쾌하지 않거나 어느 한 사람이 기분이 나쁘면 그 유머는 실패했다고 보거든요. 그 요기 베라라는 전설적인 야구 선수가 슬럼프라는 걸 논하기 위해서는 3할 이상을 치는 타자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할 타자는 10번 타석에 들어서면 3번은 안타를 친다는 얘기인데 유머를 자주 고사하려면 저는 반대로 7할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러니까 10번 정도 농담을 하면 7번 정도는 누군가를 유쾌하게 하고 기분 좋게 할 수 있어야지 유머가 그 효용성을 발휘한다. 그렇죠. 라고 생각하는데 네. 대부분 우리는 제 입장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이나 처음 만나는 사람들한테 미리 이런 농담을 합니다. 어떤? 아직 결혼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다들 저한테 이제 오랜만에 보면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물어보면은 요즘에는 이제 신뢰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첫 말문을 여는 인사말로 그걸 오히려 하곤 내가 합니다. 먼저. 예, 왜냐하면 그 솔로인 상황이 그렇게 뭐 문제로 지적되는 세상이 아니니까. 그렇죠. 예. 내가 먼저 오히려 유쾌하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상대방들이 마음을 더 열고 다가올 수도 그렇죠. 있고. 빈틈도 네. 좀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의도적으로. 네. 그래서 맨 처음에 인사를 저한테 그렇게 제가 먼저 할 걸.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화를 잘하는 방법, 대화의 격. 방금 이야기하시면서 책 이야기를 여러 번 언급을 잠시 해주셨는데 책을 여러 권 내셨어요. 네, 책 세 쓰는 걸 번째. 좋아하십니까? 글 쓰는 건 어릴 때부터 좀 좋아했어서 중학교 때는 이제 교내 교지를 편집하는 위원이었고 군에 가서도 정운병이라고 네. 그 취재를 하고 그냥 기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병사가 있어요. 정운병을 하면서 군 소식지 그리고 시를 좀 써서 등단을 군에 있을 때 했습니다. 시로. 그렇구나. 네, 그렇게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 시로. 네. 잠깐 놀랐는데 보였나 봐요. 네. 그 책들 중에서 최근에 쓰신 책의 대화의 격을 강조를 또 하셨어요. 저희가 책 제목을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보이는 라디오로는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가져오셨잖아요.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대화의 격이라는 거. 네, 요걸 강조해 주셨는데 격을 갖춘 대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예요? 그 출판사에서 사실 그 처음 제가 이 제목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어렵다. 격이나 뭐 격률이라는 단어가 한자기도 하지만 딱딱히 보일 수 있다라고 반대를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네. 격이 없이 얘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대화라고 많이 하는 세상이잖아요. 편안함을 자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맞아. 그게 어떤 갖춰야 될 어떤 기본적인 소양들 없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되는 세상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누군가는 대화에 뭐 정석이 있다. 대화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책들이 많잖아요. 물론 자기계발서의 기본적인 목적이나 활용성은 거기 있지만 그거에 앞서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어떤 방법론은 없잖아요. 인생의 정답이 없듯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누군가와 소통하기 위한 사람의 기본적인 소양이나 자세라는 의미로 격이라는 단어를 제목으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의 격을 갖춘 대화란 어떤 것일까? 자,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말씀 속에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대화의 격, 6가지 격률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책에 실어 놓으셨는데 자, 그럼 그중에서 첫 번째 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키워드 첫 번째, 6가지 대화의 격 중 파격.
대화를 할 때 파격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연애는 해보셨죠? 안 해봤을 것 같습니까? 해봤죠, 저희는 뭐 많이. 다 서로 아는 거지만 네. 보통 이제 사랑에 빠지는 시간은 네. 3초라고 전통적으로 얘기하죠. 오. 예, 3초 만에 보통은 사랑에 빠진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쇼츠나 밈 같이 짧게 편집된 영상들에 길들여진 세대다 보니까 어느 하나에 집중하는 시간도 7초래요. 짧죠, 맞아요. 평균 7초래요. 네.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는 10초에서 15초였는데 절반으로 줄어든 더 거죠. 빨라졌죠. 그만큼 축구도 초반 5분, 영화도 초반 5분,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그게 더 짧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주목을 받기 위한 시간이 더 짧아졌기 때문에 네. 그런 일환으로 파격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만 근데 이게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파격의 기본은 공감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니까 공감이 없이 그냥 기행을 벌이는 사람들, 뭐 뜬금없이 소리를 치는 사람들, 물론 주목은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과연 어떤 효용성이 있을 것이냐. 그래서 공감을 줄 수 있는 초반 7초의 파격, 그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야 이후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본론에서 잘 먹혀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대화를 나누기 전에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새로운 이야기네요. 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면접을 가는 친구들이 물어볼 때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는데 수험번호 몇 번 누구누구입니다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시작할 테니까. 네. 그래서 명함 인사라는 걸 좀 강조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준호입니다라고 보통 저희는 이제 명함 주면서 주고받잖아요. 영업사원이라면 전 이렇게 하라고 예전에 조언을 했었죠. 본인이 가장 잘하는 걸 앞에 한 문장으로 표현해라. 만약에 뭐 철강회사 직원입니다. 어떤 회사보다도 가장 빨리 원하는 철강제를 배달해드리겠습니다. 뭐뭐 제강 누구누구입니다. 라면서 명함을 드리라는 거죠. 이게 한 7초에 10초 정도 되는데 네. 영업사원을 대하는 아마 상대 회사는 가장 원하는 얘기를 먼저 해주고 시작하잖아요. 그 이후 대화는 훨씬 더 본론에 빨리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겉도는 대화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죠. 거기랑 계약하겠네요. 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실제로 제가 이거를 10년 전에 기업 강의를 가서 알려드렸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참 필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면접을 준비하는 분들도 물론이지만 이렇게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되는 분들, 특히 예. 영업직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를 어필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하지? 잘하는 것보다도 첫인상, 네. 첫 말을 트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자, 그러면 파격, 그 이후에 대화의 격률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 자격과 본격. 자격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대화를 할 때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 자격이 필요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개인의 이미지와 좀 연관성이 있는데 네. 전통적으로는 이제 어떤 한 사람을 판단하는 이미지에서 중요한 요소는 이제 세 가지로 봅니다. 호감, 그리고 신뢰, 그리고 역량 이렇게 보죠. 근데 그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는 처음 봐서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네. 그래서 호감이 굉장히 중요한데 호감을 또 들여다보면은 누군가 호감을 갖게 되는 첫 요소는 DJ님은 어떤 겁니까? 외모? 어쩔 수 없죠. 아니 그건 전통적으로 상쾌하지 그렇습니다. 마요, 피디님. 전통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고전적인 그 연구 논문이기도 하고 많이 인용되는 부분입니다만 머라비안이라는 사람이 76년에 이미 논문을 통해서 침묵의 언어다. 결국에는 초반에 그 사람의 호감을 느끼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외모일 수밖에 없다. 그게 꼭 잘생겼던, 그렇죠. 이쁘던 이런 문제가 아니고 호감 가는 외모를 가꾸기 위한 노력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파라랭귀지 유사 언어라고 하는데 목소리 톤이나 속도, 억양 맞아요. 이런 것들이죠. 감정이 담겨 있느냐 이런 것들로 사람들은 상대방을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목소리 좋은 남자가 소개팅에서 50%는 먹고 들어간다.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요즘에도 통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통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역량과 실력인데 그것은 하루아침에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신뢰를 얻는 방법은 시간을 두고 편안함을 주는 겁니다. 상대방한테. 네. 그 이제 신뢰 트러스트라는 영단어의 어원이 트로스트라는 독일어거든요. 근데 이게 뜻은 편안함. 그러니까 결국은 믿으면 편안하다.
편안한 사람을 믿게 된다라는 거죠. 많은 걸 생각하게 하네요. 얘기를 들으면서. 근데 대화를 하다 오늘 제가 만나뵈면 가장 여쭤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시작하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친한 사람들하고 대화가 더 어려워진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는 왜 그런 걸까요? 게으르기 때문이죠. 관계에 있어서 게을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연애를 예를 들면 좀 수월하실 것 같은데 초반에는 어떻습니까? 서로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죠. 그렇죠. 만약에 뭐 주혜경 씨와 저희가 이제 만남을 시작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저희가. 그러면 오늘부터 1일이라고 치면 이번 주말쯤 되면 아마 주요 DJ가 뭐 하고 있을까? 연락이 없네.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어하는 추구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알 만큼 다 알고 1년 연애하고 2년 연애하면 더 이상 새로운 정보가 없잖아요. 상대방에게. 그럼 이제 상대방에게 게을러지기 시작합니다. 소통에서. 그럼 표현도 짧아지고 간략해지고 연락도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심리학자는 익숙한 것을 인간은 혐오한다. 가족 간에 특히 가족 간은 뭐 볼 거 못 볼 거 다 보고 몇십 년을 그렇죠.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내 정신을 살짝 느슨하게 하는 순간 오히려 가까운 친구나 가까운 가족을 혐오할 정도로 등한시한다라는 의미겠죠. 그렇다 보니까 쉽게 서운함도 들고 싸움도 잦아지고. 그러면 늘 궁금해하고 늘 뭔가 긴장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 없죠. 네. 그래서 오래된 연인들 중에서 특히나 불만은 토로하는 쪽 이제 여성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남성이 변했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뭐 오빠 변했어. 처음엔 그렇게 나한테 잘했어. 이제 내가 재미없어? 실증 났어? 지루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딴 여자 생겼어? 그럼 남자들이 하는 얘기겠죠. 항상. 어떻게 맨날 초반 같을 수 있겠어. 그렇죠. 익숙해지면 편안함이 또 찾아오고 이게 또 사랑이라고 볼 수 있지 뭐 이렇게 변명을 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도하고는 멀어지니까 여성은 거기에 이제 서운함을 그렇죠. 느끼죠. 예. 그래서 그런 거. 그럼 당신은 연애 그렇게 잘 알면 왜 결혼 아직 한 번도 못했어? 이런 취약한 질문을 저는 받게 됩니다. 아니 저 안 할 거예요.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저도 완전한 인간이 아니다 보니까 끊임없이 노력하려고 하는 자세 그게 소통하는 사람의 자격이 아닌가. 예, 책에도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느끼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표현을 의도적으로 뭐 최수종 씨만큼은 못하겠지만 익숙하다고 그래서 저도 이제 부모님이랑 여행을 매년 가기 시작한 11년째 됐거든요. 와. 예, 3명만 갑니다. 저하고 엄마 아버지만. 처음에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가 이걸 왜 한다고 했지?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해시 11년째 하면서 나름의 어떤 재미, 보람, 뿌듯함 그래서 연례 행사가 됐거든요. 네. 근데 오래된 연인이나 부부도 의도적으로 노력해서 뭔가를 바꾸고 하면은 그게 처음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애정으로 가는 새로운 관계를 성립해가는 좋은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하셨던 자격이라는 게 가까운 사이일수록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요.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말씀 들으면서 많이 드네요. 책에 저는 이렇게 책을 쭉 보면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25개 단어 이내로 미리 정리하라라는 대화의 팁을 주셨거든요. 책 속에.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할리우드에서 일단 기원된 언어 중에 용어 중에 엘리베이터 스피치라는 게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스피치. 예. 영화를 만들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뭐 몇천억이 필요하죠. 그럼요. 예. 근데 그 돈을 감독이나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조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투자자가 필요한데 투자자들은 대부분 이제 일론 머스크 정도의 재벌들이죠. 바빠요. 시간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타고 내리는 순간 잠깐 널 만나줄게. 여기서 비롯된 게 이제 엘리베이터 스피치인데 그러면 그 시간 안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소개하기도 핵심만 짧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 핵심만 얘기하는 그 25남짓의 단어가 정말 의미 없거나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말을 담지 못한다면 너무 아깝잖아요. 기회가 왔을 때. 근데 그건 평소에 이제 연습을 하지 않으면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방송인들은 자연스럽게 그게 연습이 돼 있어요. 시간을 두고 방송을 하니까. 그러니까 필요 없는 얘기를 자꾸 걷어내게 되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뭐 굳이 그렇게 해야 돼? 뭐 말하는데 준비까지 해야 돼? 근데 적어도 25글자 정도는 준비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누구를 만나든지. 뭐 그런 의미인 거죠. 아주 귀한 말씀이시네요. 건배사 연습 같은 거, 그렇죠. 이런 거 같아요. 예. 예. 자, 그리고 이 얘기도 좀 드려볼까요? 지금 방송으로도 아마 우리 아나운서님 후배분들도 많이 듣고 계신 네. 것 같아요. 대화를 할 때 세대 간의 갈등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예. 김준호 아나운서께서도 중년 네, 접어들고 그래, 예. 있고 네. 상사의 위치, 선배의 자리, 윗사람, 어른의 입장이 되다 보면 예. 나는 아끼는 마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아무리 잘 얘기하고 좋은 얘기를 해주더라도 뭔가 잔소리가 되고 꼰대가 된다 이런 걸 느끼실 때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안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말해야 된다 이런 팁도 좀 생기셨을 것 같고. 예. 제가 이제 팀장 3년 차인데 네. 생각보다 이제 팀장이 좀 늦게 됐습니다. 중년인데. 네. 죄송해요. 중년이라고 표현해서. 근데 제가 팀장이 되고 나서 느낀 거는 보통 이제 팀원일 때는 부탁하는 입장이죠. 그렇죠. 팀장님 저 뭐 하고 싶습니다. 저 쉬어도 될까요? 뭐 휴가 가도 될까요? 아니면 뭐 좀. 근데 이제 팀장이 되면 그런 부탁을 받는 입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만약 후배가 다음 주 월요일 제가 뭐 일이 있어서 쉬어도 될까요? 그럼 속으로 이렇게 먼저 생각하는 거야. 지난주도 쉬지 않았나 얘? 뭘 또 쉰다고 그러지? 그래서 깜짝 놀란 거야. 내가 이 정도로 꼰대였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격하게 공감하는 PD님이 계시네요. 예. 네. 근데 생각해보면 네. 그 사람은 본인의 휴가를 쓸 권리가 있고 팀장은 그것을 조율할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럼 그 생각이 들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나의 의견을 덧붙이면 되는데 대부분은 나의 의견을 앞세우기 때문에 반발이나 억압이나 꼰대로 느껴지는 거죠. 그럼 뭐 이 정도 얘기는 최소한 해줘야죠. 혜경아, 네가 연차 휴가도 많이 남고 당연히 이건 네가 권리고 써야 되는 건 맞아. 근데 너의 업무를 대신할 사람의 입장도 들어보고 결정을 해야지. 다음 주 월요일이라고 딱 못 박는 거는 좀 바트지 않니? 뭐 다음부터는 한 2, 3주 전에 아니면은 급하게 되면은 가능성을 먼저 물어봐.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될 텐데 팀장님이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럼 결국엔 제가 하죠. 그래서 원래 윗사람들은 제가 바쁩니다. 월요일에 일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여기도 이제 게으름이 포함이 되는데 대부분의 팀장은 이제 본인이 하기 싫으면 누군가한테 내리꽂죠. 그 빈자리를. 그게 이제 좋은 윗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예. 근데 중년은 게을릴 수밖에 없거든요. 체력이 떨어져서. 거기서 이제 딜레마가 오는 거죠. 근데 진짜 막상 딱 위치가 바뀌게 되면 하게 되는 생각들이 있어요. 하게 되는 말들이 예. 있고. 근데 그런 것들 상대 입장에서 먼저 해줘야 되는 말들을 먼저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팁이시네요. 예. 와, 우리 얘기 얼마 안 했는데요. 지금 저희 클로징 멘트를 할 때까지 3분 30초 남았어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네. 어떤 얘기를 좀 빠뜨리지 않고 하고 싶으세요? 이제 제가 질문 안 하고 하고 싶은 얘기 하시게 할게요. 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요. 예. 네. 저는 그 약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약속. 그러니까 언어는 결국에는 사회적인 약속이다. 저희가 영어를 모른다고 가정을 하면 저희가 로즈라고 부른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영어가 모르는 상태에서 신입사원에 들어왔는데 선배님 로즈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로즈? 로즈가 뭐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 장미? 야, 그걸 장미라고 얘기해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위 말하는 이제 MZ 세대 이후의 세대들은 본인들만 갖춘 언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거스리지 않고 그냥 바로 이 사람한테 얘기했을 때 얘는 왜 말을 이렇게 해? 그럼 거기서 바로 이제 곱게 얘기가 나가지 않죠. 그렇죠. 야, 그게 무슨 말이야. 알아듣게 얘기해야지. 근데 본인들은 알아듣는 말인데 윗세대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럼 거기서 필요한 게 이제 새로운 약속을 정립해 가는 건데 그게 시간이 좀 필요하죠. 대부분 신입사원들을 이제 철새라고 요즘에 많이들 표현을 하죠. 1년 이내에 첫 직장을 떠나는 비율이 50%가 넘는 시대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저 같은 이제 기성 직원들은 텃새가 되는 건데 텃새가 텃새를 이제 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통을 단절하는 단계로 극단적으로 최근에는 모 대기업에 이제 팀장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 아예 신입사원들이나 MZ세대랑은 회식을 안 한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조심하는데 술이 한두 잔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말실수를 하게 되고 갈등이 빚어지고 문제가 불거지더라. 그렇다 보니까 아예 밥이나 술자리를 하지 않게 된다. 그게 이제 충분한 약속이 없이 빨리 다가섰을 때 생기는 부작용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약속을 만드는 단계가 필요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좀 필요할까요? 어떤 게 이제쯤 됐다 이런 게 시그널이라고 보세요? 뭐 연애를 또 예를 들까요? 네. 보통 연애하면은 4계절을 보내라. 뭐 술도 많이 마셔봐라. 여행을 같이 가봐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는 회식이나 MT를 꺼려하지만 미리 공지를 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1년에 한 번이라도. 저는 신입사원이 2명이 들어오고 제가 팀장이 되고 이제 묘하게 겹쳤어요. 같은 해에. 예, 그래서 과감하게 사비를 좀 많이 보태서 제주도로 워크숍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차를 몰고 뭐 을왕리로 가자. 아니면 오늘 여기 술집에서 모여라라기보다는 좀 멀더라도 우리가 새로운 그 설렘이 있잖아요. 설렘을 공유하면 그 공유한 설렘 속에서 새로운 관계를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첫 해 봄에 제주도로 다 같이 갔다 왔거든요. 네. 근데 그게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꼭 이러라는 건 아니지만 어떤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술 말고 물론 술도 마셨습니다 가서. 하지만 술이 앞선 것이 아닌 그렇죠. 네. 새로운 경험을 공유해 보시라라고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듣고 싶었던 이야기들 한 3가지는 더 있는데요. 지금 이제 클로징 해야 됩니다. 네. 오늘 시간이 저희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제가 말이 좀 길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너무 조금만 시간을 모셨던 것 그럼 같습니다. 1시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 죄송합니다. 저희 PD랑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김준원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